안녕하세요. 피부덤덤의 피부과 전문의 김원장입니다. 오늘은 여름철 지성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저도 지성피부라서 여름이 되면 늘 이런 방법으로 제 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피부를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순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인데, 그러면 샤워를 할 때 이제 클렌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, 클렌징을 할 때는 어떤 클렌저를 쓰느냐, 어떤 물의 온도를 설정하느냐, 어떤 식으로 세안을 하느냐,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고, 너무 강력한 세안제를 쓰면은 각질은 남아있고 피지만 없어지고 오히려 좀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안할 때 그 물 온도도 꽤 중요한데, 그 이유가 피지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 하면은 피지가 온도가 한 30도 정도는 돼줘야 그 점성이 떨어집니다. 피지도 기름의 한 종류고 지방산, 왁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, 어느 정도 온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굳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닦이게 되는 거고, 온도가 높으면은 걔네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점성이 떨어지면서 잘 닦여 나가게 됩니다. 근데 그 온도가 대략 문헌상 30도 정도로 돼 있고, 어떤 문헌에서는 33도에서 36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어쨌든 30도 정도는 좀 넘어가 줘야 이 피지가 잘 닦여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제 피지 제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, 보통 피지샘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이렇게 미간에서부터 코 쪽이랑 코 요쪽, 그리고 이제 나비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피지 분포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은 모공이 잘 없이 건조한 편이고, 가운데 센터 쪽으로 피지샘이 좀 많은 편이라서 클렌징을 할 때 미지근한 물로 일단 얼굴을 좀 데펴놓고, 그 상태에서 클렌저를 덜어서 이렇게 코랑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문질러줍니다. 저는 이렇게 손가락 끝에 오돌도돌한 게 좀 없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. 여기 위주로 계속 이 부분만 계속 닦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뭐 그냥 살짝 묻히고 그냥 클렌징만 하는 정도, 이런 식으로 저는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뭘 바르느냐도 중요한데, 저는 예전에 여름에 쓰던 거를 가을 겨울 쓰다 보니까 너무 좀 이제 보습력이 약해서 가을 겨울 걸로 바꿔가지고 좀 보습력이 높은 걸 썼었고, 근데 그걸 또 이제 겨울에 써다가 좀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바르니까 너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. 저는 좀 계절에 맞게 로션을 좀 바꾸고 있는 편인데, 여름에는 특히 아무것도 안 발라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었어요. 근데 아무것도 안 바르자니 좀 그렇고 해서 수분감이 좋은 그런 로션을 쓰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게 코스텔러에서 나온 이제 썸머 모이스처라이저라고, 사이트 들어가시면 제가 왜 이 로션을 쓰시는지 알 거예요. 제가 이거를 직접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제 피부에 맞추려고 해서 거의 수분 95%로 해서 가볍게 바르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, 특히 뭐 지성 피부인들이 잘 바를 수 있게 만든 로션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면서, 전에는 이제 봄 로션을 썼다가 최근부터는 이제 여름 로션을 바꿔서 쓰고 있어요. 좀 이게 누구한테는 가벼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. 왜냐? 바로 선크림을 또 바르기 때문이죠. 이건 제가 정말 지금 쓰고 있는 선크림인데 거의 한 1년 정도는 넘게 쓴 것 같아요. 왜 이걸 썼느냐? 제가 볼 때 선크림은 좀 싸고 양이 많은 걸 쓰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선크림은 적정량을 쓰지 않으면은 SPF 효과가 뭐 반의 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선크림을 살 때 뭐 30ml, 50ml에 뭐 5만원 이래 버리니까 이거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소량만 덜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나가는 기억이 있는데,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. 그래서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. 가격이 적당하고 용량이 충분한 걸 사서 충분히 이렇게 덜어서 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단이나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. 이제 여드름이 대표적인 피지로 인한 질환이죠. 여드름과 음식과의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교과서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은 어떤 음식이 여드름을 유발하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혈당 지수, 글루코스 인덱스라고 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, 이거를 측정한 것이 혈당 지수입니다. 포도당 100g을 먹었을 때 그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100으로 뒀을 때 A라는 음식은 90이다, B라는 음식은 50이다, 이렇게 좀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. 혈당 지수가 높은 걸 먹으면 이슐린이나 이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가 올라가고, 그럼 안드로겐 수치도 올라가고, 그럼 피지 분비량이 올라가서, 이래서 여드름이
유발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, 대표적으로 식빵, 떡, 초콜릿, 흰쌀, 탄수화물이죠. 결국에는 많이 먹으면은 여드름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적당히 조절해서 드시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그에 맞게 피지 분비량도 좀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루 피부염이 좀 악화되는 편입니다. 물론 이제 잠을 적게 자거나 뭐 술 같은 걸 많이 먹어도 다음날 이렇게 얼굴이 번들번들해지는 걸 느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. 매우 더운 데서 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늘어날 테고, 그러니까 이런 음식 관리, 스트레스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시면은 피지 분비량을 좀 조절해서 여름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문제없이, 트러블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은 되겠지만 트러블이 올라온다 하시면은 가급적 빨리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그때그때 치료받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피부덤덤의 피부과 전문의 김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